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글. 한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이 문자를 이제 한글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 문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조선 1392년에서 1910년까지 있었던 이 조선의 4대 왕이었던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종이죠. 그래서 이 한국 역사에서 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뒤에다가 대왕자를 붙여주는 왕은 몇 분 없어요. 몇 분 없는데 이제 이 세종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뒤에다가 늘 대왕자를 붙여서 세종대왕께서 이제 이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뭐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종이 만든 이 글자 훈민정음, 이 오늘날 한글이라고 불리면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이 공식 문자가 되었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이 훈민정음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사진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글을 사용하는 일종의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매뉴얼 같은 거예요. 한글을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한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 그런 어떤 사용 설명서, 매뉴얼은 사용 설명서 이렇게 뭐 바꿀 수가 있겠죠. 사용 설명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도 한자를 쓰고 그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당시에 이제 조선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붙였죠. 이게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서문입니다. 서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쓴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원, 한문을 보고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읽어요. 국지여음이 2호 중국하야 여 문자로 불상 유통할세 고로 우민이 유소 요건일지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이해합니까? 돌아가서 이거를 당시에 이제 한국어로 쓴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어도 성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찍은 게 성조를 표기하는 부호입니다. 오늘날 한국어에는 이제 이 성조는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대충 읽어보면 당시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나란 말씀이 뒷극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이걸 표시하면서 읽어야 되겠지.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때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 여겨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이렇게 읽습니다. 민바이마 이해할 수 있어요? 팅더똥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읽으면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15세기의 한국어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람들이 방금처럼 읽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 한국어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나란 말씀이 한국어가 한국이라고 한 나라의 언어가 뒷국에 달아 중국과는 서로 달라서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문자를 사용해서 서로 잘 통하지가 않으니까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차로 이러한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라오바이싱 어리석은 백성들이 니르고저 할 때 있어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쫑이,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구나. 아주 많구나.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내가 세종께서 이런 현상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새로 28자, 알시바거즈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해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서 날로 쓰매 날마다 사용을 해서 편리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편리하게 문자 생활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후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 한글과 관련해서 한글 창제의 주체 누가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창제 목적 왜 만들었는가? 창제 원리 어떤 방식으로 이 문자를 만들었는가? 그다음에 조합 원리 글자를 쓸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자모를 사용해서 글자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한글의 명칭과 지위 방금 이제 한글이라고도 하고 훈민정음이라고도 했는데 이 글자의 이름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사람들이 한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 다음에 한글 자모의 이름을 여러분들과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한글을 잘 쓸 수 있는 맞춤법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급, 이 세종이 만든 이 한글이 어떤 식으로 한국 내에 그리고 여러 나라에 보급되었는가? 이러한 내용 꽤 많죠. 이러한 내용을 이제 남은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과 한글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 훈민정음은 뭐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 바른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종은 이 조선의 4번째 임금입니다. 4번째 임금. 세종 25년 1443년에 이 문자를 다 만들었다.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1446년 음력 9월 상순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을에 이 만든 글자를 3년 동안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실험 사용을 끝낸 뒤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9일 한글날은 1446년에 세종께서 이 한글 새로운 문자를 반포한 것을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로 그 576돌째 되는 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이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 28글자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24글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4글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한국어에는 존재하던 발음이 더 이상 현대 한국어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글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이렇게 생긴 이것을 이제 여린 약한 히읗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반치음, 반잇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이응 위에 이렇게 위에 꼭지가 있는 것을 이제 옛날 이응이라고 해요. 옛날 이응.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이 모음을 아래쪽에다 찍는 아 발음이다라고 해서 아래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글자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8자에서 4글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24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제 주체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 뭐 이런 걸 왜 묻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하면은 뭐 세종대왕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깊게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 당시의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세종 시대에 한글을 만들었다고 돼 있고, 조선 시대 역사는 조선 역사 이제 실록이라고 하는 이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만 적혀져 있고, 이 글자를 언제부터 준비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글자를 이제 연구하고 완성을 했는지, 이 자세한 과정이 공식 역사 기록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정말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확실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를 가지고도 토론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관해서는 크게 뭐 세 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공동 프로젝트 같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저도 배웠어요.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세종이 이제 한글을 만들어서 이제 반포를 하니까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했던 주요한 이유는 지금 조선은 루죠. 유교를 가르치고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로서 이 유학은 중국으로부터 전해졌고, 그래서 모든 학문과 공부를 하는 데는 이 한문으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문자를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문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문자를 아는 것 자체가 권력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문자를 아는 것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계급, 지배계층, 지배계층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지식을 독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지배층들은 많이 했었고, 백성들은 이 어리석고 뭐 지식이 없는 것이 통치하기에 좋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보통 통치자들은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조선의 이제 이 학자들,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문으로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백성들에게 글자를 왜 쓰게 합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의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고유의 문자를 쓰는 것은 이 만주족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의 이러한 문명은,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뭐 야만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랑캐라서 선진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자를 쓰면 되지, 자기 문자를 별도로 쓰는 것은 이건 야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하여튼 야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라고 배웠지만, 이 가장 대표적으로 강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당시에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만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 집현전의 부제학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직함이냐? 집현전의 링다오였습니다. 링다오.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집현전의 링다오가 반대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거는 뭔가 이 논리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이제 유교를 숭상하는 이 귀족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세종이 비밀스럽게 몰래 만들었을 것이다. 내지는 그 신하들과는 같이 연구할 수 없고 이 왕의 아들, 딸들, 이 세종의 가족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요즘에는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다수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가능하냐? 자,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빠요. 왕은 정말로 바쁜 직업입니다. 근데 왕이 세종이 혼자서 문자를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 한국 역사에서 보면 이 세종은 이 전체 왕 중에서 몇 명 안 되는 학자 군주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깊이가 다른 여타 신하들보다 오히려 세종의 학문의 수준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 보통 왕들과 신하들이 이렇게 학문을 토론할 때 보통 왕이 배우는 자리였는데 세종은 오히려 왕으로서 신하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종은 여러 가지 학문에 특히 이제 언어학, 그다음에 뭐 음성학, 과거에는 음성학을 이제 의문학이라고 했겠죠. 의문학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방면에서 그 어떠한 그 학자들보다도 오히려 학문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세종이 정말로 그냥 왕이니까 세종이 만들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세종이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문자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요즘에는 더 설득력 있는 그러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세종이 만들었느냐에 관한 뭐 토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창제 목적. 도대체 세종은 왜 만들었느냐? 이 글자를 왜 만들었느냐? 뭐 요즘에는 쉽게 방금 아까 서문에서 봤던 것처럼 한국에 고유한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아까 세종은 조선의 네 번째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조선이 1392년에 만들어져서 뭐 1340년대 이 정도면은 나라가 세워진 지 아직 뭐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 중국이나 어느 나라 이 왕조 국가에서는 이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면은 이 나라를 확실하게 나라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은 굉장히 일이 많고 바쁘죠. 즉 세종은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많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아까 보면 누구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직접 왜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왜 만들었을까? 이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창제의 목적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애민정신. 아까 여러분들과 이 훈민정음 해례 본 서문을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문자를 모르니까 이걸 이제 문맹이라고 하죠. 문맹으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백성들도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밑에 나오지만은 조선은 이 유교 국가로서 이 유교는 양반들만 귀족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충과 효의 가치를 알려면은 이 백성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려면은 이 문맹 상태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이 문화와 이 지식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들을 세종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민 정신에 기초해서 한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냥 애민 정신만 가지고 이제 이 글자를 만드는 굉장히 그 복잡한 어려운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 밑에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세종대왕은 세종이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을 때는 자, 앞으로는 이제 한자를 쓰지 않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한글만 쓰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종이 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는 한자는 안 쓰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한글 새로운 문자만 쓰겠다.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종도 공부를 많이 한 아까 학자군주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교를 좀 더 잘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문화를 이 조선이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 국가로서 발전을 하는 데는 이 한자와 한문을 잘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까 세종은 이 음문학이나 언어학에도 관심이 많은 그 학자로서 그 당시에 이 조선의 한자 음이 굉장히 그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그 한자 음이 너무 질서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 중국에서 현재는 이걸 TN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현재는 이걸 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당시에 어떤 지역에서는 이거를 텐이라고 읽기도 하고 이거를 첸이라고 읽기도 하고 지역마다 사람마다 이 한자의 음이 굉장히 다르다. 복잡해서 당시에 세종은 이 조선의 한자 음을 정리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을 때는 물론 백성들이 이 한글을 가지고 자기의 의사표현 하는 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한문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다음에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당시 한자를 음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운서, 그러니까 사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자 음을 통일하는데 이 한글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한글을 여러분들 요즘에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울 때 피닝을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한자의 발음 부호, 한자를 정확하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를 표기하려면은 정확하게 한국어의 발음을 표시할 수 있는 문자가 있어야 된다. 천을 어떻게 읽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표시해? 옛날에는 TN 이런 식으로 피닝도 없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가령 이런 식이었어요. TN 이것과 이게 발음이 같다. 이런 식으로 가령 이제 똥은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이거의 D와 이거의 오음을 합해가지고 발음한다. 이런 식으로 반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발음을 표기하는 게 중국과 이전에 이 운서 사전에 이제 발음 표기 방식이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발음을 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음 부호로도 사용을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 문자 생활을 하는 것 외에도 세종은 조선을 이 유교의 이념을 실천하는 유교 국가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유교의 이 충효 이념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가 많이 부족한 백성들에게도 유교 이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삼강행실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삼강
오륜 알죠? 여러분 배운 적 있죠? 이 삼강오륜을 행실도 이런 걸 잘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보급해서 일반 백성들도 그 유교 이념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면 그래서 봅시다. 이게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삼강행실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과거에 이게 이제 똥만 만화 같은 거였죠. 누가 있었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충성을 다했다 또는 효도를 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이 유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죠. 백성들이 이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니까 백성들을 교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강행실도 언해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백성들도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유교의 이념을 잘 이해해서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다음에 뭐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르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자마자 바로 이 삼강행실도 언해본 한글로 번역한 이러한 책도 만들었고요. 아까 말했던 이게 이제 동국정운입니다. 그래서 뭐 그는 이렇게 읽는다. 이거는 이렇게 읽는다라는 식으로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당시에 한자의 발음, 정확한 발음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이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전도 바로 출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이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외에도 이 한자음을 정리해 가지고 좀 더 조선이 학문이 좀 더 수준이 높아지고 일반 백성들도 유교 이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세종의 구체적인 목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종은 이 조선이 문화적으로 발달을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굉장히 좋은 임금이었다. 성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아까 말했던 동국정운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유교 이념을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세종의 의도가 보이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